어린 나이에 작은 키에서 급성장을 맞이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니까 적게는 3 내지 5cm, 또 많게는 6 내지 12cm까지도 키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성장 좋지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성장과 관련된 분야인 성조숙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여자아이들이 만 8세 전에 가슴 발달이 있을 때 샤워를 하다가 엄마 내가 가슴을 스쳤는데 아파, 줄넘기를 했는데 가슴 부위가 아파 이래서 만져봤더니 모서리가 만져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오시기도 하고요.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만 9세 전에 4cc 이상 커질 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의 고환 4cc는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엄지손톱 크기 정도 혹은 메추리알 하나 크기 정도를 4c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이제 초등 저학년만 돼도 스스로 샤워를 하잖아요. 고환이 커지는 걸 어머니들이 발견하시는 건 어렵고 보통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드름이 나는 것 같아요. 기름이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들 많이 오세요. 성조숙증이 어머니들이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사춘기가 빨리 와서 또래보다 빨리 크고 성장이 빨리 멎을까봐 그러시죠. 성호르몬은 키를 키워주는 호르몬이거든요. 2차 성징을 일으키고 신체 변화도 일으키지만 키를 급성장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급성장을 가져올 때는 친구들보다 빨리 많이 크는 것 같아서 좋지만 키 크는 시기가 짧아지죠. 성장판이 빨리 닫히고 키가 빨리 크고 멎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커서 사춘기를 맞이해서 급성장을 하고 키에 도달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작은 키에서 급성장을 맞이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니까 키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적게는 3 내지 5cm, 또 많게는 6 내지 12cm까지도 내가 클 수 있는 키보다 못 클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진짜 성조숙증인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치료적 개입으로 키 손실을 없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만 8세 전에 유방 발육이 있고 만 9세 전에 고환이 커져서 오게 되면 성장판 나이를 찍어서 뼈 나이가 빨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이렇게 뼈 나이가 빨라져 있을 때 호르몬 자극 검사를 해요. 어머니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성조숙증 정밀 검사거든요. 성조숙증 정밀 검사는 체열을 하고 황체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약을 주사로 맞아요. 체열한 그 혈관에다가 주사 라인을 잡아주거든요. 주사 라인으로 이제 약을 주입하고 그 약에 의해서 내하수체 호르몬샘에 황체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활성화되는지를 보거든요.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자극해서 성조숙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의 활성화 정도를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약이 들어간 이후에 30분째, 45분째, 60분째, 90분째 여러 번 체열을 해서 수치가 5 이상 올라가면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체열을 할 때도 아이를 계속 찌르지 않고 라인을 잡아놓은 곳에서 체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극 호르몬이 5 이상 올라가면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치료를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여자아이들의 성조숙증은 95%가 특발성,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5%에서는 뇌하수체 호르몬샘의 종양, 또 난소의 낭종이라든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와 진단 연령에 따라서 MRI나 추가적인 초음파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50%가 특발성, 반면에 50%는 질환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 사실은 남자아이들의 성조숙증도 이 수치 자체보다 특발성이 더 많아지기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MRI 찍어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감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원인 감별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인 개입을 해서 키가 빨리 크고 멎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손실 보지 않게 도와줄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죠.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됐고 그다음에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 감별이 돼서 특발성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한다면 황체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효능 약제를 쓰게 돼요.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뇌하수체 호르몬샘에서 나오는 황체 자극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 호르몬을 억제를 해주면 이제 뼈 나이가 천천히 가게 도와주고 키가 사춘기 이전 속도로 크게 도와주죠. 주사는 이제 진단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예방주사 맞듯이 팔이나 엉덩이에 맞게 되는데, 이게 예방주사처럼 들어가서 촥 퍼져서 이 약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피부 밑에 혹은 근육 밑에 기름덩어리처럼 고여서 한 달 동안 서서히 풀어지면서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뭉쳐있기도 하고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다가 억제가 잘 되면 요즘은 3개월, 6개월 제형도 나와 있어요. 아이가 억제가 잘 되고 키도 잘 크고 있다면 3개월 제형으로 바꾸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나 내원이 어려운 친구들 가끔 6개월 제형으로 치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성장을 억제하는 거 아니냐, 이 치료를 성장 억제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성호르몬의 자극을 억제하는 거지 성장 호르몬 자체를 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치료를 하는 친구들이 연간 4, 5cm는 커줘야 돼요. 연간 4cm 미만으로 클 경우에는 성조숙증 치료 시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성조숙증 치료와 성장 호르몬은 꼭 짝꿍은 아니에요.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더 이상 키 클 의지가 없다. 그러면 진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조숙증은요, 증상이고 현상이지 성조숙병이 아니잖아요. 이 증상과 현상을 조절해서 아이의 사춘기를 또래들과 맞춰주고 키를 손실 없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지만,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또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아이가 원래 체질적으로 어쨌든 빨라질 거라면 그냥 빠르게 많이 키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오시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간격을 봐서 이 아이의 사춘기 속도라든지 키 성장 속도를 같이 모니터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빨라지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너무 느리게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이의 사춘기가 또 너무 늦다면, 우리는 사춘기가 늦고 키가 오래 크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성조숙과 관련이 있고 애 키를 빨리 크게 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적당할 때 나와서 급성장을 일으켜서 아이가 키를 잘 클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 성호르몬들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성장이 느리다라고 좋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정 나이 이후에도 사춘기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아이의 사춘기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죠. 비만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 비만하면 성조숙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비만하면 말초의 지방세포에서 성호르몬으로의 전환, 생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만한 친구들이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실제로 연구에서 비만한 아이들은 비만 자체 때문에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는 너무 마르고 날씬해서 성조숙증이 올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말랐다고 해서 성조숙증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만하다고 해서 꼭 성조숙증으로 이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만한 친구들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죠. 사실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춘기가 진행하는 과정에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이고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관찰해 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 키 성장의 사원칙과 다르지 않아요. 또 요즘은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성조숙증이 유발된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어릴 때는 샴푸 로션을 어린이용품으로 쓴다든지, 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라벤더 향이나 머스크 향이 성호르몬을 자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음식 제한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콩의 이소플라빈이 여성 호르몬이랑 닮아 있다는 말씀들은 하세요. 영양학에서 콩을 매일 반 공기 이상 매일 끼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유나 이런 것들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이가 두유를 좋아할 때 먹이실 수는 있겠지만 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감별해서 먹이시거나, 매일 이제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컸으면 좋겠어서 골고루 잘 먹으라고 했는데 피디님 안 그러셨어요? 엄마 공부하라고 하면 딱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 딱 그게 먹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애들만 상 차려주시지 말고 함께 즐겁게 식사해 주세요. 엄마가 즐겁게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 걸 보여주실 때 아이들이 아 우리 엄마도 먹는데 저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엄마가 편식하면 안 되네. 네, 엄마가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쑥쑥 성장하세요.